지금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데 정작 평범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닙니다. 시스템 오류도 아닙니다. 시장이 완전히 설계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 데이터와 브리핑 메모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주류 미디어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체스판의 절반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진실은 화면 너머 거대한 알고리즘의 연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 체크메이트가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든 사이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동네 전체를 통째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약탈의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헤드라인보다 더 깊이 파고들어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영수증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는 인공지능 알라딘이 어떻게 전 세계 주택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손에 넣었는지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주거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금융상품으로 치환해버린 거대한 기생관계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진짜 게임의 규칙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설계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실체 없는 유령의 정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알라딘이라는 이름은 요술램프에서 따온 것이지만 그 본질은 전 세계 금융 데이터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입니다. 자산, 부채 및 파생상품 투자 네트워크의 약자인 이 시스템은 현재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자산 중 약 21조 달러 이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주식과 채권,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가치까지도 이 알고리즘의 연산 아래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레리 핑크가 이끄는 블랙록은 이 알라딘을 통해 시장의 모든 변수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여기 더 깊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가격을 직접 조성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단독주택 매집 현황을 보십시오. 2021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거래된 주택의 약 4분의 1이 개인이 아닌 거대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 매수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블랙록이 투자한 수많은 자회사와 파트너사들이 있습니다. 알라딘은 수천만 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느 지역의 월세가 오를지, 어느 지역의 공급이 부족해질지를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해냅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족이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매물을 구경하러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알라딘은 이미 해당 지역의 모든 매물을 훑고 현금으로 즉시 결제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것은 공정한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거대 자본의 사냥입니다. 자, 이제 이들이 왜 주택시장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보겠습니다. 과거의 주택은 개인의 자산이자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블랙록과 같은 거대 자본에게 주택은 이제 매달 현금이 발생하는 구독 서비스 모델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것보다 여러분을 영원한 세입자로 만드는 것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블랙록의 내부 보고서와 투자 전략을 보면 명확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선택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월세를 올리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알라딘이 계산해낸 월세 인상폭이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주거의 형태가 소유에서 임대로 강제 전환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알라딘은 전 세계 5,000대 이상의 컴퓨터 서버를 통해 매일 수조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금리가 0.1% 변할 때 전 세계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어떻게 흔들릴지,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어떤 매물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을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음모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운영체제를 설명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알라딘이라는 시스템이 이제는 각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부실 자산을 정리하기 위해 블랙록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부터 블랙록은 정부의 그림자 자문기구 역할을 하며 시장의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해왔습니다. 정부가 금리를 결정하고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때 그 데이터의 근거가 되는 시스템이 바로 알라딘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체스판을 더 넓게 보십시오. 이 현상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알라딘의 알고리즘은 국경이 없습니다. 런던과 베를린, 그리고 서울의 주요 지역에 이르기까지 거대 자본은 수익이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침투합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의 맥락이나 주거의 안정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엑셀 시트 위에 찍힌
밝히는 수익률과 리스크 관리 지표만이 그들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인간이 아니라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죽어라는 생존의 필수 요소를 금융상품화하여 인류 전체를 거대 자본의 기생관계로 편입시키려는 고도의 설계입니다. 알라딘은 여러분의 소비 습관과 신용 점수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까지 모두 파악하여 여러분이 평생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의 월세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시장의 가격을 정확히 그 지점에 맞춰놓습니다. 여러분이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의 산소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자본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거대한 알고리즘이 설계한 세상에서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과연 우리는 이 정교한 시스템의 톱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 더 깊은 심리가 있습니다. 알라딘이 간과하고 있는 단 하나의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스템의 모순이 극에 달했을 때 발생하는 대중의 각성과 저항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설계된 시장의 균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징후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알라딘의 연산이 닿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라딘이라는 거대한 인공지능이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시장의 가격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리얼페이지라는 회사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달 지불하는 월세와 여러분의 이웃이 내는 임대료의 배후에는 이 회사의 알고리즘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수사에 착수한 이 사건의 핵심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수많은 대형 임대주들이 리얼페이지의 일드스타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주변 경쟁업체의 가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모든 임대주가 동시에 가격을 올리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어떤 집주인이 빈 방을 채우기 위해 가격을 내리려 하면 알고리즘은 이를 제지합니다. 차라리 방을 비워두더라도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전체 시장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전체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담합입니다. 그리고 이 리얼페이지의 주요 주주 명단에는 어김없이 블랙록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알라딘이 수집한 방대한 거시경제 데이터가 리얼페이지의 미시적인 가격 결정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거대한 가격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더 깊은 심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존의 집을 사들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예 집을 짓는 단계부터 시장의 규칙을 바꾸고 있습니다. 빌드 투 렌트라는 모델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건설사가 집을 지어 개인에게 분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블랙록과 같은 거대 자본이 건설 단계에서 마을 전체를 통째로 계약해버립니다. 완공된 주택 단지가 단 한 명의 개인에게도 팔리지 않고 곧바로 거대 기관의 임대 상품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집을 구경하러 가기도 전에 이미 그 집의 소유권은 알고리즘의 연산 속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 시장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소유의 시대가 가고 영원한 구독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그리고 애리조나의 신축 단지들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체스판의 가장 은밀한 부분인 정치권과의 유착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로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적 구성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디스라는 인물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블랙록의 지속가능 투자 부문 책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겨 국가경제위원장으로서 미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했습니다. 또한 현재 재무부 부장관인 아데왈레 아데에모 역시 블랙록 회장 레리 핑크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핵심 인물들이 모두 블랙록이라는 거대 자본의 승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주택정책과 금융규제가 과연 평범한 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브리핑 메모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그 혜택은 건설사와 거대 자본에게 돌아갑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무한한 유동성을 이용해 집값을 올리고 고금리 시대에는 자금난에 처한 개인들의 매물을 헐값에 거두어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블랙록은 패배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리스크 관리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주거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담보로 한 거대한 기생관계입니다. 알라딘은 전 세계 5,000대 이상의 서버를 통해 여러분의 신용 상태와 소비 패턴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월세가 얼마인지를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해냅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월세도 정확히 따라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설계입니다.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라딘의 연산은 이제 에너지 시장으로까지 뻗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인프라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권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와 가스의 가격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거와 에너지를 동시에 장악하여 인간의 생존 비용 전체를 자신들의 수익 모델로 편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정교한 시스템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을 찾아내야 합니다. 알라딘은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들이 계산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스템의 모순이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폭발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임대료 규제 운동이 일어나고 거대 자본의 주택 매집을 법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이미 대형 부동산 기업의 주택을 몰수하여 공공화하자는 투표가 통과되었습니다. 알라딘의 알고리즘은 이러한 대중의 분노를 리스크 지표로 환산하여 관리하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의지는 엑셀 시트에 담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더 깊은 심리가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이러한 반발까지도 예상하고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수록 ESG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주택시장의 기업화가 오히려 주거의 질을 높인다는 논리를 전파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입니다. 실제로는 임대료를 올리면서 겉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홍보하는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지금 헤드라인보다 더 깊이 파고들어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게임은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알라딘의 연산이 전 세계 모든 주택의 가격을 결정하고 평범한 개인들이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그 순간 시스템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거대한 붕괴가 설계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를 넘어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알라딘의 램프 속에서 나온 이 거대한 괴물은 이제 주인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거래의 실체가 이제 곧 드러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라 인류가 쌓아온 소유의 역사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알라딘이 가장 두려워하는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스템의 통제를 벗어난 개인들의 연대와 각성입니다. 그 연대가 실체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알라딘의 연산은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오류의 틈새에서 우리는 시장의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체스판의 마지막 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값이 비싸서 못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소유권의 종말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예고했던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지만 행복할 것이다라는 문구의 실체가 바로 이 알라딘의 연산 끝에 놓여 있습니다. 블랙록은 단순히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라는 계급 자체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중소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할 때 그 배후에서 부실 자산을 처리하며 가장 큰 이득을 본 집단이 누구입니까? 바로 블랙록입니다. 그들은 위기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정부의 발권력을 이용해 시장의 모든 알짜 매물을 헐값에 흡수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자정작용이 아니라 거대 포식자가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독점 체제를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 더 깊은 심리가 있습니다. 알라딘은 이제 주택을 넘어 여러분의 신용과 삶의 궤적 전체를 토큰화하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현실 자산의 토큰화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과 여러분이 마시는 물,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에너지까지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 코드로 변환하여 거대 자본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선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시스템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들이 설정한 사회적 가치 기준에 미달한다면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임대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대출금리를 순식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주거가 권리가 아닌 허가가 되는 세상입니다. 저는 지금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블랙록의 ESG 평가 모델이 전 세계 금융 표준으로 자리 잡으며 기업과 개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현실을 브리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가 없는 스파이 기지는 그저 건물일 뿐이지만 데이터도 없는 무야는 이 시스템 안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벌어도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거대 자본의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알라딘은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통해 여러분이 저항할 힘조차 남기지 못하도록 경제적 고열을 짜내고 있습니다. 체스판 위에서 여러분의 말은 이미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주류 미디어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을 떠들 때 알라딘은 이미 다음 세대의 노동력까지 담보로 잡는 새로운 금융 상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본주의의 확장이 아닙니다. 자본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신이 되려는 거대한 반란입니다. 이제 이 설계된 파멸의 끝에서 우리는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예속입니다. 소유권이 사라진 인간은 자유를 주장하지
주장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알라딘은 여러분이 매달 내는 월세가 단순한 주거비가 아니라 자유에 대한 사용료가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미 현실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알고리즘의 심장부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변수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 변수는 알라딘의 연산장치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스템의 실체를 깨달은 여러분의 선택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 사이에 모래를 뿌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부품이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 설계된 시장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틈새로 쏟아져 나오는 진실은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경제적 상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설계도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알라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소수점 단위로 쪼개어 거대 자본의 수익으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스템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시장의 뒷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알라딘이 설계한 이 거대한 임대 시장에서 개인의 주택 소유는 여전히 가능한 꿈이라고 믿으십니까? 둘째, 각국 정부가 블랙록과 같은 거대 기관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만약 소유가 사라진 구독형 주거 시스템이 표준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지키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시장의 이면을 보여주었거나 거대 자본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맥락을 제공했다면 반드시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정교한 설계의 실체를 알아야만 시스템의 독주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헤드라인보다 더 깊이 파고들어 체스판 전체를 조망하는 브리핑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알라딘이 노리고 있는 또 다른 전략적 요충지인 식량과 물의 자본화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진실을 마주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